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방역단체장 가운데 최고 득표율 또 최연소 당선인이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인데요.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미래 전북 발전 구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오신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전에 한번 오셨었죠. 네, 2011년에 이 클릭 이 사람 네. 이 프로로 제가 정치에 데뷔를 한 기억이 납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 네. 어쨌든 주변에서 축하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는 많이 받는데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그만큼 전국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이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되는 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서 당선됐을 때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더 무겁습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무겁죠.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은 또 지역을 대표하는 범위가 좀 좁고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라북도 도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 군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소위 말하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이분들을 잘 모시고 얘기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예. 사실 이번 선거 이제 복귀해 보면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한 70일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가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목까지 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제가 그런 점을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고시 3관왕이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하면서 보여준 좀 뚝심 있는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시면서 비록 민주당으로 복당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전라북도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맡아서 꼭 변화를 시켜봐라. 경제 살려봐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경선 때부터 표심에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을 좀 선호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최연소 당선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지금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지금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고 갈수록 뭐 유가 고공행진에 곡물 가격 다 인상되고 있는데 경제 쪽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전라북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왜소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떠나는 거거든요. 대기업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전라북도의 미래와 저는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도 돈이 되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목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지금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또 우리의 미래, 문화예술활동 이런 데까지도 다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 관련한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기관이 전라북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농진청 비롯해서요. 예. 네, 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당연히 나라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의 인적 자산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농생명 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그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좀 집중시키겠다. 예. 농생명 산업 농생명. 하나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산업, 뭐 판소리, 한지, 서예, 소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 문화에 관한 우리의 우수성을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먹거리를 늘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은 당연히 그건 그대로 가는 거지만 그동안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강점이고 거죠. 농생용 분야는 어쨌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 예. 대기업 5개 유치는 임기 내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해야죠. 네. 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꼭 유치하도록 할 거고요. 뭐 그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도민들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제가 밋밋한 공약 내놓고 그냥 공약 이행률 높은 공약 이행률 이렇게 도민들께 예. 제시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뭐 매니페스토라고 예, 하잖아요. 좀 더 네. 도전적인 공약 내놓고 같이 정말로 죽자 살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약에 달성이 되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우리 도민들에게 제가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야, 이 성공의 경험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축적이 됐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우리 지금 도민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좀 정체된 원인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뭐 저는 제 삶이 항상 제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농사 짓다가 뭐 서울로 대학 간 것도 그러고 서울에서 고시 하나 합격하고 조용히 뭐 직장 다닐 수도 있지만 2개, 3개 공부한 거. 또 기재부에 가서 일한 거.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당시에 또 강봉균 기재부 장관 출신이 삼선하고 계신데 제가 도전장 내미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도지사도 그렇고 예. 뭐 제가 굉장히 좀 도전 의식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걸 이뤘을 때 성취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제가 쭉 많은 분들 겪어보니까 마음속에 누군가하고 같이 마음만 맞으면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잠재적인 의식들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끌어내서 우리 도민들의 동학 농민혁명의 후예로서 변화의 DNA가 저는 우리 이 도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흐르고 또 연결이 있다. 되는군요. 네네. 동학 정신까지. 그거는 우리나라 2000년 역사에 네. 굉장히 대단한 사건인데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죽었거든요. 네. 성공은 못했지만 그 현장을 본 분들의 후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과거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말씀은 아끼시는데 나름대로 또 보관도 있으시고 믿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대기업 5개 유치 관련돼서는.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뭐 변호사하고 예. 국회의원하고 이 기간이 한 20여 년 되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을 주로 상대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맥이 그쪽에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주 의논할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과 평소에 교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업과 산업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서로 윈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이제 별도의 도청에도 기구를 만들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을 좀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와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신 분으로서 도민들 뭐 많이 만나고 계시겠지만 제일 그래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게 새만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새만금 자치도. 새만금이 뭐 제가 국회의원 시작할 때부터도 새만금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네. 항상 1번 주제였고 전라북도의 단골 메뉴긴 한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이제 제가 도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너무 조급함도 이제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희망 고문이죠. 그런데 30년 지나서 너무 조급함을 내서도 안 되는 경우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니까 어지간히 개발해 가지고는 뭐 보이지도 않고 예. 뚝을 지나면 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전히.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 상당히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접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농생명용지나 또 특히 그동안 오랫동안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예. 애를 썼지만 별무 성과가 없다가 제가 이제 군산 지역이 조선소 문 닫고 자동차 공장 문 닫고 나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산업 위기 지역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 끝에 도와 그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낸 아이디어가 새만금의 장기 임대용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당 50만 원에 분양하는 땅을 네. 새만금 개발청이 정부 예산을 들여서 사고 이 땅을 1년에 5천 원씩만 내고 쓸 수 있도록 장기 임대용지 100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0만 평 조성했는데 금방 분양이 되더라고요. 10만 평 계속 늘려서 현재 60만 평이 조성이 됐는데 60만 평에 지금 다 찼습니다. 추가로 지금 40만 평을 네.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만 평의 새로운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훨씬 좀 나아진다. 이제 또 하나는 관광단지인데요. 잼버리 대회 내년에 마치고 나면 잼버리 대회 그 유치한 그 터가 다 남거든요. 이것을 네. 어떻게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것인가. 근데 이것이 뭐 전 앞으로 가장 큰 과제고 제가 선거 공약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가능할까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만들어서 지금 각광받고 있던데. 저는 지금은 뭔가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성이 있지 않으면 새만금이 그리 교통이 좋은 편도 아닌데 거기까지 오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 먹거리 또 구경하고 체험할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고 디즈니랜드가 지금 상하이와 도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름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아직 유치가 안 됐습니다. 네. 뭐 제가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디즈니랜드에서도 이제 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겠죠. 네네. 들어왔을 때 어떤 네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되는지. 네네. 주요 공약이 다 큰 공약이어서 하여튼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전북예양운동본부에서 몇 년 전이죠. 부산, 경남까지 가서 항의 방문했던 제3금융지 지정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예,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2금융중심지로 부산이 지정된 지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거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면 이제 부산은 더 이상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또 그 지역 나름대로의 그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에 걸맞는 특색에 맞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모시고 온 것도 은성수 뭐 이제 일부에서는 인수위원장이 금융위원장 당시에 뭐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네. 뭐 했냐라고 하지만 네. 뭐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또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매듭을 풀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코치해주고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부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에게 특화된 금융중심지로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나마 우리도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겹치지 않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기관들이라도 좀 제대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추진력 강한 지사 당선인이 이제 도청에 입성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직원들도 이제 마음가짐이 좀 변해야 될 텐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소위 엘리트들이 갑니다. 가장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들이 공무원 집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에 오면 이 직업공무원제 또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 점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갖는 문화에 젖어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정으로 성과낼 수 있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뭐 민간 회사에도 있었고 밖에서 이런 쭉 보면서 또 우리 도민들이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느끼셨던 답답함이나 때로는 안타까움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밖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안에서 개선해 나갈까는 또 어차피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충분히 대화하고 같이 손잡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 2천, 3천 명 될까요? 직원들이 도청?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이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소방 공무원들이 한 3천 명 가까이 되고요. 예, 그분들 빼면 한 2천 명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성향이면 지사님한테 예쁨을 받을까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해보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갖는 역시 직원조차도 분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또 열심히 이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또 하다가 뭔가 막히면 제가 방패막이가 돼주고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다가 가장 두려운 것이 감사원 감사거든요. 내부 감사. 그런 거는 제가 적극적인 일 처리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제가
장이 그 부분은 책임지고 또 방패막이가 돼주면서 좀 더 과감한 행동들, 역동적인 도전들이 자꾸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내내 시종 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전 정신이 중요하고 네. 행정부지사의 좀 권한을 좀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대기업 유치하겠다, 또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들이 과거보다는 저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도지사. 제 예상에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제 예상에는 제가 직접 5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네. 끊임없이 가서 설득하고 계속 노력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인 일은 가능하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두 분에게 내부적인 일상적인 일들은 좀 거의 좀 유임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일들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수식어 항상 따라다니던 고시 삼관왕 김관영에서 이제 발로 뛰는 도지사, 경제 살리는 도지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책상에서 보고만 받아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우리 도민들에게 또 첫 시작이니까 시작을 앞두고 있으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마지막 각오 포부라고 할까요? 네.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동안 어깨가 처져 있었다면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변화해서 전라북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앞에 제가 몸을 던져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과가 나서 전라북도의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한편으로는 저는 도민들께 더욱 겸손한 그런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으로 하여튼 잘 사는 전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이 산 찾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하면서 답답했던 것들을 잠시라도 마스크 벗으시고 맑은 공기 좀 마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